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쿠팡 얘기인데요. 쿠팡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단이 이제 지난 2024년 11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쿠팡 접속 기록을 분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내 정보 수정 페이지라는 데서 이름, 이메일, 그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이제 3,370만 건과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 A 씨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이제 유출을 하면서 터진 사고인데요. A 씨는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를 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단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 6,502회 조회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배송지 목록에는 이제 물건을 받을 때 어디로 이제 보내달라는 필요한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제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상대의 정보까지 유출이 된 셈입니다. 이런 제3자까지 포함을 하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은 쿠팡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 씨가 이제 쿠팡에서 보안 인증 업무를 담당할 당시 갖고 있던 이제 서명키를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간 건데요. 이걸로 위조 전자 그 출입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한지 작년 1월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4월부터는 7달 동안 2,300여 개의 IP로 이제 정보 유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A 씨가 이 테스트를 할 때부터 실제 공격을 할 때까지 11달 동안 한 번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과 25일 두 차례 그 쿠팡 측에다 정보 유출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분명히 관리의 문제라면서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보 유출이 있었을 당시에 2차 피해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나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는 게 이제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A 씨의 공격 스크립트에는 이제 유출한 개인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접속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 전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었고 셀프 조사하면서 유출된 게 뭐 3,000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민간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어제 오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도 뭐 정부 발표에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이 됐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한정적이고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입장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조사단 보고서는 유출자가 이제 공동현관 출입 코드에 대해서 5만 건 조회를 수행했다고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는 단 2,609개 계정에 대한 접근이 한정된 것이다. 이런 검증 결과는 정부가 누락했다라고 했고요. 또 유출자가 배송지 목록을 1억 4,800만 회 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작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동 조회를 한 것이다. 뭐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이고요. 또 유출자는 결제 정보, 금융 정보, 비밀번호, 정보 발급 신분증 같은 이제 민감한 고객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유출 정보가 추가로 이제 뭐 제3자에 의해서 열람이 되거나 활용된 정황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강조 문구도 붙였는데요. 지난 청문회에서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뭐 국정원 지시에 따라서 노트북을 회수하고 포렌식을 했는데 왜 한국 국민에게 뭐 알리지 않느냐 따져 묻던 장면이 생각나는 문구입니다. 쿠팡 INC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 발표에 반박을 하는 건 미국 하원 법사위 출석과 이제 미국 내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쿠팡은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결정과는 별개로요,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에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고요. 치매 사고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정부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신고 당일 자료 보존을 명령을 했지만 쿠팡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서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이제 웹 접속 기록 등이 삭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자료 보존 명령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오늘 과기부총리가 다시 한번 쿠팡 주장을 정면 반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제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배경원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3,367만 건을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에 쿠팡 코리아 측의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의 이익과 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차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 일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차별적인 조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쿠팡 대처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